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연준에서 또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했죠. 1%의 금리를 1%포인트죠. 빠른 시간 내에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이랑 독일이랑 미국이랑 이런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좀 기대감이 좀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에릭 로젠그렌이라던가 에스더 조지 같은 이런 보스턴 캔자스티의 이제 총재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 이런 두 명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반대적인 의견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수급이 조금 변화했는데 지속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26,100포인트 이 구간을 놓고 계속 공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먼저 한 차례 이탈이 나오고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61선 맞고 밀리고,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이제 지금 61선이 저항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돌파를 못하면은 급락이 한번 나온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중요해진 것 같아요. 21선하고 61선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적어도 61선 위에는 있어야, 미국 같은 경우 26,100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61선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지 약세 구간은 이제 좀 탈피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약세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26,400포인트를 빠르게 올라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거로 26,100포인트는 그래도 급락이 계속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25,500 전후 나오면은 항상 저점 매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위쪽에 이제 26,400포인트를 회복을 해야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선이 나왔으니까 26,400포인트 이 위에 올라가서 21선 기울기가 위쪽 방향으로 돌려야지 미증시도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결이 안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일단 워싱턴에서 만나는 이제 고위급 회담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중국에서 버티기 모드 나가고 하니까 열심히 중국을 때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금리 정책으로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단기간 내에 빠르게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기 부양이 나오니까 본인이 내년도에 총선을 다시 한번 치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개념인 거죠. 나는 출신답게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다. 이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면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독일도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 론프라임 레이트를 이제 4.25로 발표하면서 아주 미세한 금리 인하 정도의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독일이 거의 소년 가장 수준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빠져나가면 EU는 급속도로 붕괴가 될 텐데,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2차 대전 이 세계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를 갖고 있죠. 본인들이 찾아가서 지금 유태인 무덤에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사죄를 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다가 다시 환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경제는 지금 굉장히 탄탄하지만 독일이 EU를 먹여 살리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좀 앞장서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이제 부양책을 펼치면은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최악은 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아까도 간단히 언급드렸는데, 특히 에릭 로젠그렌 총재가 이제 보스턴 쪽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통화정책의 목표가 뭐냐?
연준에서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 나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7월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했죠. 에스터 조지 총재하고. 그 2명 중 한 명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는 실업률을 잡는 거. 실업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는 건데 굳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선제적으로 자꾸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각자 주장하는 학파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금리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로금리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럼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얘기한 인플레이션 바로잡는 부분인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물가가 갑작스럽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가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실업률은 잘 잡혔는데 그래서 선제적 조치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제니 옐런 의장 때 올리기 시작했고 이거를 파월 의장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는 그동안 오른 게 없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럼 금리 인상이 나온 것 자체부터 물고 늘어져야 되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서로 틀린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들 뭐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준점이 좀 다른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위원 중에 이제 2명이 그 중에서 특히 에릭 로젠그렌 총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홍콩에서 자꾸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이 부분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홍콩 문제로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뭐 해결 바로 이렇게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홍콩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앵간히 해라 니네 간섭 앵간히 해라 이렇게 법령을 준수해라라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나서지 마라 우리 얘기다. 지들이 핍박하고 있으면서 우리 얘기래요. 계속 중국이 얘기하는 건 똑같죠.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고 하면은 본인들은 대국이니까 뭐 초대국 본인들보다 더 큰 대국이 자기네를 핍박한다라고 해놓고 사실 지네는 뭐 홍콩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진짜 더한 놈이죠. 중국은 지들이 당하는 건 싫은 거예요. 지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쉽게 타결되기보다는 일단 워싱턴에서 회담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섣불리 뭐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 중 하나로 미국에서 이제 상무부에서 이제 화웨이 제품 90일 동안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서 11월 18일까지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담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화웨이에서 미국에다 제품을 엄청나게 뭐 갖다 팔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화웨이에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다가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인텔이나 퀄컴이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MS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화웨이에다가 제공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화웨이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화웨이를 사도록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G20 회담 때 이 조건도 그냥 무작정 협상이 진행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재개하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농산물을 사는 조건이었죠. 미국의 농산물을 중국이 사가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다가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미국이 중국에 뭔가를 판매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웨이에다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미국 기업의 타격이 크니까 미국 기업들이 정부에다가 미국은 이제 로비하는 게 뭐 거의 합법화식이니까 그래서 정부에다 로비를 하면서 이거 좀 풀어달라 아니면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고 한 부분을 트럼프가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이나 화웨이를 생각해서 나온 결정이 아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1950은 넘어가야 가서 이제 21선 마중 나가야 된다. 이 말씀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1950 아래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불안한 요소다. 위로 올라와서 21선 마중 나갔다가 1950 정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살짝 이탈했다 복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런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50포인트를 도전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짧게 보면은 요렇게 이중바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길게 보면은 큰 틀로 보면 요런 식으로 이중바닥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96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휴가 갔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트레이더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1950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돌파했으니까 저항을 맞고 밀리던 이런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저항이 지지선이 돼야 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된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면 다시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셔야 된다. 1950포인트는 이탈하지 않아야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거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580포인트 이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21선 터치하고 이렇게 밀리던지, 제일 좋은 거는 610포인트에서 630포인트 요 구간까지 한번 이 사이를 건드리고 내려오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뭐 나쁘지 않다면은 뭐 건드리고 내려올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일 갭상승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오다가 쪼로록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 음봉으로 살짝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성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원했던 거에 다 왔죠. 지금 3포인트밖에 안 남았으니까 610에서 634 이 구간을 두들겨 줘야 다음에 두들겨 주고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라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밀리면 좀 약한 거예요. 21선 터치만 하고 밀리는 것보다 위쪽 돌파 시도하고 밀렸다가 가거나, 만약 21선 위쪽에서 논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뭐 금상첨화인 거예요. 이제는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이탈 안 한다. 21선이 꼬리 말면은 630포인트도 돌파해서 이제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레발 치는 것보다는 21선 안착한다 이런 설레발 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돌파 시도가 나와서 뭐 살짝 밀리더라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단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시도라도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 이제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최악은 면할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움직임 정도는 나왔다. 그리고 수급 동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주식 1000억 샀다고 이것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그동안 좀 1200원 위쪽으로 넘어오면서 환율 1200원 위쪽에서 이제 일부 비중 조절이 나왔는데, 그리고 매도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긍정적인 것. 그리고 코스닥 주식도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쵸,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오전장만 해도 개인이 매수하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오전장만 해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후장에 매도하고 있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다. 외국인 매수했다기보다는 매도를 없앤 거죠. 매도를 정리한 거고, 한 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다시 사들인 거고, 기관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 뭐 매도가 나왔었는데 270을 거의 600억 가까이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6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점 매수의 가능성을 기관도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전에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 거는 기관이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받아간 부분에서 금융투자가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이건 프로그램 매매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금융투자는. 근데 연기금이 4천 계약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주식에 이어서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매수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물이나 이런 파생상품에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매매를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연기금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사다 보면은, 이제 저점부터 사다 보면 패시브 자금 쪽으로 보면은 수익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매매를 잘하거나 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 매도가 나오는 건데, 사실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게 3억 정도인데 한 30억 정도 이상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었죠. 그나마 이제 오늘 매수가 안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는 거죠. 그동안 매도가 나오고 있었다면은 매수가 나오지 않는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게 기본이다, 힘의 방향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새별형 강의 드리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2단계가 좀 짧게 되면은 뭐 장악형이 나오는 거, 상승장악형이 나오는 거고, 2단계와 3단계를 합쳐서 한 번에 나오게 되면 요런 게 나오는 거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 신뢰성을 높이려면 풋옵션 매도 금액이 좀 더 커야 된다. 이게 30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금상첨화.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다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돌아설 가능성을 보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수가 반등 나오고 조금 올라오고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내려온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75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고 칠게요. 750에서 540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600포인트까지 뭐 반등이 좀 나왔다고 좋은 게 있습니까? 밀린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밀리고 조금 반등 나온 거잖아요. 강력한 하락 후에 약간의 반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서 공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바운딩 나오는 거랑 같죠. 근데 이 바운딩이 세게 나와야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뭐 반등이 살짝 나오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런 수급이 변화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게 앞으로 미래를 보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급을 계속 봐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자, 그리고 제가 매일 봐드리는 이제 세 종목, 삼성전자 44,000원 회복이 중요하다. 오늘 어떻게 됐죠? 44,000원 회복이 나왔다. 어제 이탈했는데, 어제 이탈할 때 뭐 크게 우려감이 있지 않은 거는 44,000원 돌파 시도 나오고 나서 이탈을 했는데, 뭐 43,500원에 44,000원 요 사이에서 계속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돌파 시도를 못한 이유는 거래량이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단 거래량이 높았죠. 그래서 조금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었죠. 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려면은 기존 거래량보다 훨씬 더 좀 높은 거래량이 나오려면은 이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그런 수급으로는 약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했는데도 기존 거래량 회복한 정도면은 양호한 흐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위에 21선 60일선 이제 저항을 두고 있죠. 이거를 빠르게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7,000원 47,500원까지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삼성전자 이만큼 올라오는 만큼 적어도 지수도 적어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은 의미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양호한 데다가 수급이 돌아선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계속 뭐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21선 공방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하루 만에 또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양호한 흐름이고, 그리고 73,000원 쪽까지 이제 안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때 7월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7월 8일부터 해가지고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다. 이 전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당장은 어렵고 수급이 돌아서는 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오고
이번에 이 구간에서 66,000원에서 저점 매수가 나온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달 보름 가까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보이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이닉스가 지금 좀 더 강한 상황이다. 근데 삼성전자도 다시 강해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44,000원만 잘 유지해주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16만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소폭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16만원 회복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밀리기보다 저는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회복해서 뭐 계속 밀리기보단 반등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인데, 16만원 회복 전까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하실 분들 16만원을 회복하면은 그때, 그리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회복하는 척하면서 쪼르륵 밀리면 안 된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마감 가격 있죠.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거고, 장중에 돌파 신호 나오는 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잘 실리고 뭐 갭 상승으로 돌파했다던가 장대항보로 돌파했다던가 할 경우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거래량이 붙거나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매수세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16만원 저항 맞고 살짝 다시 밀렸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아직 아니다. 삼성전자 오늘 의미 있는 44,000원 회복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존부터 계속 뭐 양호했고, 이건 양호 오케이 상황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아쉽다. 셀트리온은 아직은 아니에요. 16만원 회복하는 거 계속 관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은 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시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단에 있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